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표 말고 그래프를 가장 많이 써요. 이 표 말고 그래프. 우리가 글자로, 문자로 막 이렇게 뭐가 크다 작다 글자로 쓰는 것보다는 표가 더 정확하고요. 표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딱 할 수 있는 게 그래프죠,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는 인간이 지닌 시각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더 인지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표보다 더 인지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표, 그래프 동시에 많이 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쓸 때는 표,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그게 좋은데 어떤 그 연상에서 이거를 각인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더 정확하게 각인이 많이 되죠. 근데 그래프는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프를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프에 오류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변형을 시켜서요. 값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 값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내 의도대로 전달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구나.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해요.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이게 이 민나드라는 사람이 그린 1868년에 그린 그래프예요. 이게 뭘 나타낸 거냐면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갔을 때 얘기입니다. 1812년 6월부터 1813년 1월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나폴레옹 원정을 갔었는데 얼마나 비참했느냐를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소설 쓰듯이 소설을 막 쓰면은 무수히 많은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프 한 장으로 그걸 정리한 겁니다. 시작입니다. 42만 2천 명이 출발을 했대요. 이게 병사 수입니다. 이 넓이가. 그리고 요 색깔은 출발할 때, 검은색은 도착할 때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격가지로 빠진 거는 이탈 병사를 쓰고요. 다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온 거는 복귀한 거죠. 다시. 일로 들어왔으니까 돌아올 때 복귀한 겁니다. 그 얘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빠졌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여기 끼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도착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10만 명이 남았어요. 가는 동안에 4분의 3이 없어졌죠. 죽었거나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병사는 검은색으로 표시했는데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에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42만 명이 출발했는데 돌아왔을 때 10,000명 남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했겠어요. 그죠? 그거를 한 눈으로 딱 보여주게 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딱 볼게요. 온도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런 병사 수뿐만이 아니고 온도까지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기온이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38도. 영하 38도. 거의 40도까지, 영하 40도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얼어 죽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전투하자 죽은 것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를 한눈에 그래프로 딱 보여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프 하나로 다 표현이 되죠. 이게 그래프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올바른 그래프를 그리는 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그래프라는 게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느냐. 1786년도에 이 책에 보면 재정과 정치 편람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보면 수출 수입 뭐 이런 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수출 엑스포트 임포트 해가지고 수출 수입에 대한 거를 쭉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수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래프로 딱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프의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이때부터 1700년대부터 그래프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막대 그래프하고 원도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이런 거죠. 근데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에서는 두 개 다 좋지만 그래도 막대 그래프가 이 차이에 대한 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를 더 선호해서 많이 쓰죠. 근데 전체적인 비율을 표시할 때는 이게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목적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원도표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이 나이팅게일이에요.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누구죠? 나이팅게일 간호사. 우리가 나이팅게일을 선서하는 그 간호사 맞습니다.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로즈 다이어그램, 장미꽃처럼 생겼다 그래서 로즈 다이어그램인데 원도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1854년부터 있던 크리미아 전쟁에 이 나이팅게일이 가죠. 그래서 병원에서 병사들을 치료해 주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위에서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망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원도표에서 이게 12개월로 쪼갠 겁니다. 1월, 2월, 3월, 3월 이렇게 쪼갠 거예요. 다. 레드는 부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상당해서 죽은 사람, 즉 전투에다가 죽은 사람. 블루는 병으로 걸린 사람이에요. 병원에 와서 질병 걸려서 죽은 사람. 다쳐서 죽은 게 아니고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 파란색이 더 많아요? 빨간색이 더 많아요? 빨간색은 전투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파란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눈에. 파란색이 더 많죠? 무슨 얘기냐면 병원이 열악해서 부상당해서 치료하러 왔다가 다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인식이 확 바뀌죠. 아, 원인이 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치료도 잘한 그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간호사들의 그 어머니로서 그 추앙을 받지만 이런 그래프 그리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가 유명한 그래프예요. 앞에 그래프 그 나폴레옹 원전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그래프의 어떤 시초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요. 그러면 올바른 그래프 작성법입니다. 자,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자, 딱 봤더니 이걸 가지고 제가 회사 사장님인데 밑에 직원들이 이걸 갖고 와서 노조에서 우리 임금 인상률을 보세요. 임금 인상률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그래프가 너무 원만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그래프를 갖고 옵니다. 야, 봐라. 너무 가파르잖아.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B가 맞아? 둘 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거를 일정 부분, 요 부분을 쪼개서 온 거예요. 자, 단편적으로 쪼개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어버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인식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그래프 나온 거 한번 쭉 보세요. 대부분이 그래프가 변형돼서 씁니다. 다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목적을 갖고 변형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알고서.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쓰죠. 왜요?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부분으로 다 표현을 해줍니다. 엑셀을 갖고 쓰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래프는 일단 정확하게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에 대한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4,000인데 4,000원인지 4,000만원인지 만원이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쓰니까 문제가 있는데 더 정확한 거는 0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그래프는. 자, 0부터 시작해야 돼요. 0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조정이 되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간격을 크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잘라요. 이 부분을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 기울기가. 짧게 자르면 짧게 자를수록 더 벌어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부러 뭐겠어요? 고영인 측이 유리하게, 신문에서도 이런 쪽에 유리하게 뭔가를 보여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막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짧게 쪼개면 돼요. 더 짧게. 그 비율을. 그렇지 않고 보여줄다. 오히려 설득을 해야 된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게 늘리면 돼요. 이걸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0이 있는 기준으로 이 0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값이 너무 커서 0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좀 쪼개서 봐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뭐예요? 0이 아닐 때는 항상 하나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고
비교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임금 인상률은 뭐와 비교하면 돼요? 물가 상승률. 임금하고 물가하고 어떻게 변동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0이 없어도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변화표를 동시에 보여주면 서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해되셨죠? 첫 번째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고 표시를 해줄 때는 두 개의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회사랑 다른 회사랑 비교해도 되죠. 그러니까 뭐든 비교가 있어야 돼요. 비교. 쪼갰을 때는 서로 비교를 해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상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짧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지표 하나만 갖고 출발할 때는 항상.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그래프 그리는 원칙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 신문들 볼 때 잘 보세요. 이 기자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고 있느냐 잘 보시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학을 배웠으니까